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요즘 전기요금이 부쩍 오르면서 대박이 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봤더니 마트나 전자 매장에 선풍기 코너. 오, 왜냐면 에어컨 대신 전기요금이 싼 선풍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전기료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3일간 통계를 내봤더니 20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이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기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앞으로는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명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이유는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냐? 화력 발전소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원전은 방사능과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있고 수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 다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송배전 설비도 이게 지나가는 곳 그 인근에 전자파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져다 대부분 쓰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위배된다. 이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치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틀린 주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같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는 숨겨진 불편한 진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벗겨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게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이 지금 국회는 야당이 다수인데 이거는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지역에 분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따라서 발전소 있고 없고 그리고 송배전 비용 이런 거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뼈대라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이런 차원이란 설명도 붙고 있고요. 이 법은 1년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전기요금이 똑같죠. 하지만 지금과 달리 발전소가 가까워서 송배전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지역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싸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발전소가 많은 그런 지자체는 이번 특별법 통과 반길 수밖에 없겠죠. 네. 대표적인 곳이 경상북도. 여기에 이철우 지사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 그러니 이 법 나는 환영일세. 김두겸 울산시장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울산에 여러 개 있는데 전기요금 혜택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법 통과를 반겼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발전소가 주변에 거의 없는 수도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지금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 반발이 가장 거셀까요? 서울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서울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없잖아요. 대부분 외부에서 가져다 쓰죠. 즉 전력 자금률이 가장 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전력 자금률. 이게요, 가장 높은 곳은 216.7,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2.9%.
차이가 100배 이상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216.7%는 어느 곳이고 2.9는 어느 곳일까요? 아무래도 발전소가 많은 영남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216.7은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이에요. 부산. 어, 부산에 이렇게 발전소가 많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2.9는 앞서 박 PD도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서울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박 PD의 고향 대전이네요. 오호. 좀 더 자세히 통계를 살펴봤더니 부산 다음으로 높은 곳이 214.5%인 충남이고요. 그리고 212.8%인 인천이 3위, 201.4%인 경북이 4위, 195.5%인 강원이 5위입니다. 경남이 없어. 반면에 끝에서부터 보니까요. 앞서 대전이 꼴찌였잖아요. 그 다음은 8.4%인 광주, 그리고 서울이 8.9%로 3위고요. 충북이 9.4%로 4위, 대구가 15.4%로 5위. 이런 순이에요. 아무튼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당연히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불공평을 바로잡는 법이다 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발전소 인근 지역민에게는 할인 혜택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타 지역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명분도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왜냐하면 전기 생산지의 전기료가 싸게 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거죠.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 인천, 경북, 강원 여기 중에요. 인천을 제외하고는 지금 부산도 인구가 줄어가지고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전기요금이 싸진다면 기업과 인구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업 인구가 늘려면은 엄청나게 쌓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주로 전력 자급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이 걱정되는 앞서 얘기드렸던 서울, 대전, 광주 이런 지역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도 있습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게 아니다. 한전은 2000년 전후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만 실패해왔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기시감까지 느껴지거든요. 2000년부터 한전에서 추진해 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막혀 있었어요. 왜 이번에 다시 추진한 걸까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기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엔 탈원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21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의원 입법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는 거죠. 대형 원전, 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전기 공급 방식을요. 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용한 지역 분산형으로 바꾸는 게 이 법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전 정부가 했던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왜 이거는 추진하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은 말 그대로 에너지원의 지역 분산 이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각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쓰는 거. 이게 목표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앞서 얘기 드렸던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까지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여기도 좀 의문이 들죠. 왜 없던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까지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형평성, 공평성을 지키기 위해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오히려 형평성,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구준모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단일한 요금제를 쓰면서 차등 없이 전기를 공공재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그런 공공재 성격을 약하게 하거나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 요금 할인은 오히려 발전소, 송배전 시설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고착화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전기요금 니네 깎아줬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불편 참아라. 라고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요, 윤석열 정부가 암암리에 추진 중으로 알려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대놓고는 못하잖아요. 따라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 전력 민영화에 한 발을 들이밀려는 그런 꼼수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론들도 요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요거를 보도하면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국, 호주, 유럽. 뭐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는 건 아닐지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국가,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 미국, 호주, 유럽. 이미 전력 시장이 민간에 개방돼 있어요. 어허. 민영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기로 했대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5% 올려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올리는 전기 요금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최대 25%. 와. 장난이 아니죠. 호주 언론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호주 정부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노석탄 발전소들을 폐쇄하고 있지만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확보는 늦어지면서 전력난을 겪은 탓이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않나요? 호주의 일부 언론들도 이 진짜 이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민영화. 호주는요, 1991년부터 전력 공급을 민영화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호주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자 전력 시장 거래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난해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민간 에너지 회사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전력 생산을 일방적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일부 지역에서 국민들이 전기를 쓰지 못하는 이 진짜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참아야 됐다는 거예요. 호주의 민간 에너지 회사들은 국민들이 전기를 쓰지 못하건 말건 고통을 받건 말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나는 전력 생산 못해. 이렇게 버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호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민영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거든요. 보통 민영화 얘기할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을 생각하실 텐데 바로 이 나라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예, 여기는 뭐 전철도 라인마다 다 민영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전력, 뭐 이런 것들도 다 민영화돼서 거의 모든 공공 부분이 민영화돼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특히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때 멜트다운된 후쿠시마 원전. 여기도 도쿄전력이라는 민간업체 소유였잖아요. 근데 당시 도쿄전력 원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숨기기만 급급했다가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도쿄전력이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역사적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근데 그럼 일본도 지금 전기 요금 때문에 난리겠군요. 맞습니다. 일본의 전력회사 7곳이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언론들이 전합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다음 달에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대요. 다음 달이라며 바로 내일부터예요. 근데 이들 업체 인상폭 얼마인 줄 아세요?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48%. 이 48%를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런데 이거 너무 많다면서 일본도 민영화 되긴 했지만 전기요금 올리는 거는 정부와 협상하기로 돼 있나 봐요. 일본 정부가 14에서 42%로 인상폭을 낮춰라. 근데 낮추라는 게 42%. 독인 객인 아닙니까? 예. 아유, 일본 국민 어쩝니까? 일본 여름, 한국보다 더 더우면 덥지. 이 에어컨 많이 써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민간 일본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라는 보도에 이어 이런 얘기까지 터져 나왔어요. 뭐냐면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대형 전력회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대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엔, 그러니까 9,800억 원이 넘죠. 이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들 민간 전력회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피스 빌딩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사업자용 전력 판매를 둘러싸고 서로 신규 고객 확보를 제한하는 카르텔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 구역 침범 안 할게. 너네도 우리 구역 침범하지 마. 뭐 이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경쟁을 막는 악질 카르텔이다. 라면서 역대 최대 가징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바로 민영화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호주나 일본의 이런 전기요금 폭등을 전하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너무나 재밌어요. 호주나 일본은 20에서 40%나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5%밖에 올리지 않지 않았느냐. 현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젠 다들 아시겠죠? 만일 우리나라도 전력 시장이 민영화됐다면 호주나 일본 못지않게 인상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이 아쉬운 현 정부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내걸고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영화도 안 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반대한다. 그러면 이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 그리고 발전소 송배전소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결책은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길게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도 얘기했던 한전의 누적 적자 30조 원이 훌쩍 넘고 있죠. 근데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재벌 기업들이 소유한 민간 발전사는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포스코, SK, GS 등이 소유한 7개 민간 발전 기업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1조 9천억 원. 이게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조부터 시급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많은 언론들 최근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자 이제 산업용 전기, 가정용 전기 수준까지 올라왔다. 산업용 전기 절대 싸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심야 시간에 훨씬 싼 요금 이거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잖아요.
예전 방송에서도 지적했었죠. 이 제도가 오히려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노동자들 이 심야 시간에 전기를 써야 싸기 때문에 노동자들까지 이 심야에 일을 시키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조도 빠르게 타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시급한 게 재생에너지 정책 복귀인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로 실체를 가렸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거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태양광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는 달리 우리는 태양광 싫어, 풍력도 싫어, 소형원전 늘겠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럴 거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앞에 소형원전 지으면 어떨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